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네, 매주 수요일이면 슬기로운 시니어분들 그리고 시니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장년층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 코치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을 모두 갖고 있는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의 캠프장이기도 하지요. 브라이언 라이프 스타일 코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브라이언 전 인사드립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브라이언 코치가 운동을 또 하시면서 저에게 운동하셨냐고 하는데 저 사실 오늘 운동을 좀 하다가 말다가 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 운동을 좀 걸렀어요. 이어서 하십시오. 이어서. 그러니까 그냥 틈날 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운동은 정량적인 게 중요해요. 양을 채워야 돼요. 그 양을 못 채우시면은 그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됐든 양을 채우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뭐 조금밖에 못했어. 한 가지 정도밖에 못했어.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사이사이에 나눠서라도.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벽 잡고 푸시업 30개 해야 되겠다. 그럼 30개를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해야지만이 몸이 어느 정도 거기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지. 오늘 못했다고 스킵하셨다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작은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몸이 안 좋아져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아침에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면 운동을 아침에 하고 나시면은 몸도 열이 나지만 일단은 불안한 정신 상태가 되게 캄다운해져요. 그리고 식욕도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눈 뜨자마자 과도한 식욕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막 배가 고프고 뭘 먹을까? 그리고 그냥 뭔가를 먹고 싶고 막 먹어. 단계 땡기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그게 진짜 허기진 게 아니에요. 가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산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럴 때 음식을 먹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마시고 일단 하기 싫어도 몸을 움직이셔서 간단한 운동들 계속 하시고 몸에 열이 나고 그다음에 약간 땀이 좀 나고 따뜻해지면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 상태도 가라앉아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기분 나빠요. 나이 드신 분,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눈 뜨면 되게 기분 나빠요. 저도 그래요.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몸도 처지지.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짜증 난다고 그러나. 짜증도 나고 그다음에 다 귀찮아. 만사가 다 귀찮아. 근데 그럴 때 바짝 일어나는 그 힘이 있어요. 일어나자고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물 마시고 막 움직이시면서 뭔가 예열을 하시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운동을 하고 나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머리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도 없어져요. 사라지고. 그게 다 그 뒤엔 로직이 있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논리를 다 배우는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국민 사과. 아니 제가 뭐 우리가 그 슬시생하면서 가입하면 뭐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뭐 보내주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그 뷰티풀 뭐 여기 봤더니 유튜브도 그렇고 선물 안 줘요 왜?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좀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담당 PD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봤더니 아마 이제 조금 그게 유기적으로 안 돌아갔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아마 저희가 약속한 게 선착순 50명 단위로 매달 그 스타벅스 카드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전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명씩 잘라서 이메일로 보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아마 3월달 거 지금 프로세스에서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이번 주 안에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PD분한테. 아니 그래도 전체 그 가입하신 분들한테 공지를 좀 해라. 그래서 몇 분이 받았다고 말씀도 하고. 맞아.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받으신 분들은 또 저한테 그래도 잘 받았다고 또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선우 씨가 뭐 우리 그 슬시생 프로에서 액티비티 하셔가지고 되신 분들은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려요. 개별적으로. 근데 받으신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만 아시고 나머지 분들은 왜 우린 안 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에서 무슨 기념품을 제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백 같은 에코백 그래서 같은 뭐 이제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 디자인하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아마 그것도 준비하시면 이제 가입자분들은 다 보내드린다고 그러고. 우리 브라이언 코치가 이게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방송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민원이 많지? 방송국인데. 그래서 제가 PD분하고 아이고. 아침에 말씀드렸더니 이제 PD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PD가 이제는 매주 일요일 날 편지를 보내서 뭐 진행 사항이나 우리 행사했던 내용들, 경품 내용들도 공개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NH에서 제공해주는 뭐 인성 같은 경우는 몇 분이 벌써 받아 가셨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맞아요. 보내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참여 안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은 아예 안 받았거나. 그치. 그리고 보니까 저도 신청을 했는데 셋탑박스가 안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셋탑박스도 발송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아마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거는 아마 이제 근데 여러분 밀렸지만 아마 다 이제 이번 4월 중 안으로 여러분들께 좀 다 도착이 할 것 같고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와서 막 잔소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방송국이 내가 또 바쁘다 잘 돌아가는 보니까.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또 못 받으신 분들도 계속 올려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 또 이메일 체크업해서 카카오톡으로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만 더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저희가 체크업해서 좀 그래주세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워낙 사실은요, 요거는 좀 이제 핑계 아닌 핑계인데 3월달, 2월달에 엄청 많은 그 가입자들이 몰렸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거기서 오는 약간의 또 그런 착오가 기다리시는 분들은 하루가 여삼치고, 그렇지. 작업하는 사람들은 뭐 되면 이거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마 그런 이제 소통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담당 PD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선후국장님한테 선후국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좀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그 게시판에다 뭘 하나 올렸어요. 봤어요. 저는 제가 되게 큐브 맞추는 걸 남보다 쉽게 설명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저도 하다가 중단됐다가 두 편을 찍었어요. 네네. 근데 찍어놓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어떤 분이 유튜브에 찍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확실히 제가 모든 걸 다 혼자 하려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죠. 그렇게 쉽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공식은 저하고 똑같아요. 큐빅을 바로 맞추는. 근데 초딩 버전 그래서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보니까는 정말 잘 설명하셨어요. 저보다 낫더라고요. 저보다 좀 젊으신 분인 것 같아. 또 다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뭐든지 다 내가 해서 내 스스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버리자. 이제는 집단 지성이 살아있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분 거 올렸는데 잘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큐브도 제가 벌써 두 분한테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NHS의 홍삼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을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게시판 사용이 어려우신가 봐요. 아직. 맞아요. 그러니까 힘드셔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라디오 서울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그러니까 시니어 생활 그 홈페이지 안으로 좀 들어오셔서 그곳에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사실 근데 안 받으신 분들도 의견이 안 오니까 또 담당자들도 그냥 다 갖겠거니 또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시판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려주세요. 이것저것 올리셔서 그다음에 나 이거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도 제가 올려놨어요. 맞아요. 올려놨으니까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뭐 어떤 분들은 방송국에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시면 만나서 제가 있는 날은 수요일 날 오시면은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또 제가 뭐 이런저런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참여해 주셔야 사실은 또 이제 또 지원해 주시는 스폰도 더 늘어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도 더 많이 늘어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계속 예고했던 그 내용들. 오늘 이제 그 유명한 한인 사회에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오늘 재정 그 가이드 시니어 재정 뭐라 그러죠? 컨설턴트? 네, 재정 전문가? 재정 전문가 아니면 우리의 그 재정 코치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제 딱 그쵸. 보는 날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데 제가 이 이슈는 한 몇 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되게 영향을 급하게 받아요. 아주 심하게. 맞아요. 저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가 개혁되기 전이에요. 변화가 생기기 전에. 윌셔하고 윌턴에 가시면 그 한인타운에 로스앤젤레스에 되게 잘 만들어진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이 있어요. 네네. 거기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뭐 너무 유저 프렌들리하고 시니어들한테 정말 잘하고 너무너무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서비스는 LA에서나 제공이 되는 거예요. 만약 타주나 조그만 도시에 가시면 요즘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이 없어지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LA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LA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LA는 정말 특별한 주예요. 특별한 도시예요. 캘리포니아 자체가. LA가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딴 데 가시면 정말 이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작기도 하고 이미 없어지고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멀기도 하고 가면은 무슨 뭐 통역 같은 거 없는 데도 많아요. 왜냐면 거기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인력이 없으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거길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 앞에 줄 서인 적이 없었는데 줄이 구름 같아요. 거기에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예약을 안 하시면은 그냥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문턱이 너무 예, 그리고 되게 많은 정보들을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못 하시는 분은 불이익도 받고 한동안은 전화 서비스도 끊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복구를 했어요. 왜냐면 하도 왜냐면 저희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컴플레인이 많았던 거예요. 시니어들이 영어를 잘하는 미국 분들이 인터넷은 못 하는데 여태껏 전화로 다 했는데 그걸 못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더 이 디지털로 바꾸는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분들이 이제 놀라는 게 이거 내 소셜 관련 무슨 서비스나 내가 받는 돈이나 베네핏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10년 뒤에는 이미 소셜 시큐리티 펀드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 소셜 세금만 가지고 지불을 해야 되니까는 우리가 받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그때 한창 지금 시니어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나이에 딱 들어와 있어요. 하고 있고 네. 나름대로. 그다음에 아직도 해야 될 길이 되게 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만의 고민은 아니다. 그쵸. 50대에 시작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요. 사실 어떤 분들은 40대 시작하시는 것도 좋아요. 빠를수록 빠를수록 좋아요. 좋겠죠. 예, 빠를수록. 계획은.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자꾸 시간을 놓쳐요. 놓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하지. 나중에 큰 돈이 생기겠지. 아니면 뭐 내 친구들은 뭐 코인에 투자했는데 아이고야. 나도 그거나 해볼까. 아니면 주식도 아니면 그렇고. 주식도 얘기도 하지. 어디 뭐 여자분들 많이 모이는 웨브사이트 같은 주식으로 해가지고 100만 불 벌었다는 얘기도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데 너무 많이 좌지우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돈을 자식한테 맡겨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죠. 끝나. 안 돼요. 예, 안 되죠, 안 되죠. 예, 주식도 위험하지만은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비트코인 이런 거 절대 투자를 안 하거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경제 멘토 네.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이 사람들이나 그 친구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건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쵸, 벌어지는 너무. 사기. 왜냐하면 관리하는 데도 없고 아직 감독하는 데도 없고 그다음에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그냥 막 들쑥날쑥이고 네, 그런 그래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예.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시니어들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40대, 50대, 60대들을 위해서 좋은 은퇴 플랜이나 자산 플랜 그다음에 이걸 한번 해보자. 어차피 우리 지금 시니어 캠프에 조인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은 베네핏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주의가 그거예요. 우리끼리 좀 잘 먹고 잘 살자. 그렇죠. 우리는 안전하게 가자.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도 좀 프로텍션도 해가면서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이 오늘 그 방송에 출연하실 문선영 씨라고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네. 좀 그래서 재정을 잘 우리랑 관리할 궁합이 수 잘 맞는지 오늘 네. 맞춰보고 알겠습니다. 궁합이 잘 맞으면 저희 재정 코치를 영입하고 네. 안 되면 또 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와이즈 캘리포니아의 문선영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네. 시니어 생활 출연하신 거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저 문서영 씨는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인 사회에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그렇죠. 정말 슬기롭고 싶어서 제가 이 방송에 나오게 되면 저도 약간은 더 슬기로워지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 아주 영광된 초대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초반에 네. 우리 브라이언 코치와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네. 은퇴 준비나 이런 것들 사실은 저도 막막하는데 예,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주변에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근데 주로 어떤 부분들 좀 많이 질문 받으시나요? 제가 이제 최근에
요즘 유행어가 막막인 것 같아요. 아까 막막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시면은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막막하다 그러는데 유행어가 막막. 네, 막막인 것 같아요. 요즘 한인타운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거냐면 피해를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정 전문가로서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도와드리지만 네.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본인의 인생이라든지 뭐 이제 있었던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문제들을 안고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이제 원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아주 급격히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아시다시피 삶은 더 힘들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내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농장에다 넣어놓은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시니어분들이 많이 느끼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처를 찾고 싶은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금융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은행이나 농장에다가만 침대 밑에다가 넣어놓으셨던 분들은 이게 너무나 안전하고 이게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해왔던 익숙한 거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 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뭐 이자를 준다, 뭐 복리를 주겠다라든지 어느 정도 계약 기간을 좀 묶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금융 상품 쪽으로 이야기가 들어가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시 그 회사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정말 그 돈이 정말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나중에 찾은 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혹은 세 번째 질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좋은 정보를 듣고 가셨는데 자녀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자녀분들이 부모님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믿지 못하시거나 약간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두 번째 찾아오시면 네. 제가 이제 가슴이 덜컥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찾아오실 때는 네. 그래서 선영 씨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을 한번 불려볼까요? 라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상담했던 그 돈을 다 잃었습니다. 라고 찾아오시면서 정말 막막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진짜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군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저도 이제 그런 손님들이 찾아오실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게 한 25만 불, 30만 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꼬깃꼬깃 잘 모아 놓으셨던 돈을 네. 이런 금융기관에 한번 접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믿지를 못하시는데 이제 이웃집에 혹은 이제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라든지 아시는 언니가, 지인분께서 아는 친구가 이거 진짜 믿을만하다.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 돈을 이제 어딘데가 집어 넣어놓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면 3개월에 무조건 원금 보장 플러스 몇 % 이자에 6개월이면 또 얼마를 받을 수 있고 1년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딱 이야기를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거 괜찮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못 믿으시는데 뭐 저희 잘못이겠죠. 저희가 더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심리가 뭘까요? 아니 근데 사실 그거를 저희가 네. 이제 조금 사람의 심리적인 쪽에서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만약에 브라이언 충분히 이해가 코치가 되냐면, 뭐 네. 10,000불 벌었다, 20,000불 벌었다 그러면 저도 사실 네. 약간 그러니까 기가 쏠게. 설계. 저에 대한 믿음 때문에 10,000불을 20,000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사실 이민 생활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결함들이 조금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불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돈을 갖다 홀드를 하고 있어. 근데 이 돈도 그냥 어떻게 20년 동안 모은 돈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집사나 친한 지인들이 야 요즘 한국에 코인이 떴대. 누나 알잖아. 보여줘요. 이거 봐라. 나 이거 돈 번 거 봐. 나 근데 이런 한 달 것들이 되는 이유가 사실 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얘기 듣다가 선영 씨한테 전화를 해요. 네. 선영 씨 좀 너무 목소리도 좋고 잘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1년 뒤에 얼마 생겨? 한 3,000불 생겨요. 그러면 전화 끊어요. 아니 1년 뒤에 3,000불 생기고 내 친구는 3개월 있다가 3만 불을 3만 했는데. 불 생기는데 어. 그러니까 이런 그런 어떤 인간의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아시는 30년 지기가 있어요. 30년 지기. 근데 저한테도 항상 그래. 브라이언 씨. 좋은 게 있어. 좋은 코인 들어왔어요.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3번 4번을 하신 거예요. 실제 돈을 넣으셨을 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1시간 동안 설득을 했거든요. 하지 마요.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이유 설명을 다 해줬어. 네네. 그래도 이건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가서 워크샵 가져가가지고 1박 2일 하고서 많이는 안 했지만 10,000불 20,000불 넣고서 돈 넣자마자 없어진 거예요. 참 그런 심리가 근데 시니어분들이 이제 그렇게 혹시라도 돈을 잃고 나시면 그 심리적인 고통도 있으시지만 아주 심각하시죠. 아주
큰 병을 얻으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요즘 그 지난번에도 저희 방송에 보니까 그런 애인데 하도 IT가 발달해서 그럴 듯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인가되지 않은 코인을.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웹사이트 앱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번 것처럼 이제 그 기록들이 다 만들어지고 넘버가 사실 보여지거든요. 실시간으로. 거기에다가 내가 믿고 있는 집사님, 내가 정말 30년 지기 정말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보기보다는 사실은 감정적으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익숙했던 것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맞아요.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고 다치고 나서 문제 벌어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력이 없을 때 병원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맞아요. 닥터 아니 그러시는데 열심히 운동하시고 잘 드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검사 잘하시고 응급실에서 네. 만나지 맙시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응급실에서 만나요.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제정도. 그래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정확하신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좀 많은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 돈을 찾아달라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문선영 씨한테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찾아줄 이제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잘 아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으니까 이제 검찰의 역할까지 수사 역할까지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아유, 오죽이나 그러니까, 그러시면. 얼마나.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저에게 이런 정보를 듣고 가셔서 금융 정보를 듣고 가셔서 자녀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그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하고 있다가 집사님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근데 돈을 잃게 되시면 이제 그거에 대해 자녀들한테는 절대 말을 못하죠. 못하죠. 너무 말을 못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정말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없죠. 그 수사기관조차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요행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라는 게 일확천금 이런 게 예, 존재하지 이런 않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우리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1년을 지났는데 얼마 자랐습니까? 근데 3,000불. 그런데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앱에서의 돈은 3만 불 이렇게 되니까 네. 모든 분들이 보이지 않은 것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문선영 씨가 이야기하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불안하지만 요 3,000불과 3만 불의 차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혹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저변은 제가 사실 오늘은 너무 죄송하게도 우리 슬기로와 지시려고 하는 시니어분들께 한 말씀을 좀 감히 드리자면 네. 요행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현명하신 분들, 슬기로우신 분들 절대로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으세요. 않으시죠. 재밌는 게 저 금융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룬 얘기인데 어떤 남자분들이 여성분들 남자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우리 운동하는 거는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이 뭘 하더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같은 근육이 이렇고 막 이래 부러워한다 막 찾아봐가지고 이게 보니까 뭐 좋은 약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거 먹지 말라는데 혼자 뭐 막 드세요. 드시고 막 확 오르다가 나중에 간이 나가고 다 고장 나요. 허리 나가고. 근데 이게 사실 비슷한 거예요. 남이 한 것들, 남이 보여주는 것들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요즘 사기꾼들은 뭘 하냐면요. 몇 사람한테 성공을 시켜줘요. 펀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실제 돈을 벌었던 성공 채널을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 쓰게 만들잖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한인 분들께서 특히나 이런 피해가 많다라는 거는 더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네. 한인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어떤 인식의 갭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맞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미국 사회에 진출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 충분히. 때문에 우리 자녀의 의견을 좀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돼요. 이 금융권의 일이라든지 건강은 사실은 모든 진료는 의사가 해야 되는 거고 금융권의 나의 돈에 대한 파이낸셜 디시전은 사실은 금융 전문가와 함께 의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곳에서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자녀분들이 하더라도 그 자녀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택이나 결정에 네.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1세대와 2세대의 이제 이런 어떤 갭 때문에도 자신이 없으시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한테 물어보는 게 우리 자녀는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 의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돈 잘 버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60이 지나시고 나시면 이제 인생은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되는 때이고요. 그리고 60까지 지나서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저는 위스덤, 다시 말해서 어떤 지혜를,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젊은 깨달음. 친구들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네. 우리 시니어분들은 지혜와 연륜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합쳐지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첫 번째, 요행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지혜와 우리 선생님 시니어분들의 지혜와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 딱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거야말로 정말 슬기로운 그 대처 방안이 아닐까 저는 제가 생각을 오늘 합니다. 올린 기사에 네. 문서영 씨가 컨닝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런 게 썼냐면 있었나요? 그 어떤 기사였죠? 재정 알려주세요. 은퇴 준비가 늦었다고 지금 딱 시작할 때라는 기사를 썼는데 그 밑에 중간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강조 안전한 시작은 모르는 걸 하지 않기입니다. 모르는 거. 왜냐하면 재밌는 게 사업을 하시면은 경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네네. 내가 어떤 가게를 사야 된다, 뭐 벤더가 어떻고, 뭐 AR이 어떻고, AP가 어떻고, 미수 뭐 이런 걸 다 아셔.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모르는 거 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 그쵸. 관심도 내 알아보지도 분야가 않아. 아니니까. 근데 그냥 그래? 그게 좋다는 거야? 물어보지 않고 묻지마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나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냥 맞아요. 자기가 잘하는 커피숍을 살 때는 한 달, 두 달, 세 달 따져보고. 가서 보고 사람 몇 명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매상 체크업하고 뭐 세금 뭐 다 하시면서 똑같은 돈인데 그걸 30만 불 어디다 투자하는데 그걸 친구가 그러는데 그거 3배야. 그냥 앉아서 아무 그러면 그거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변형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를 상담을 오셔가지고 어느 학교 나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문선영 씨한테 몇 년 동안 일했냐고, 그리고 얼마만큼 손님을 도와드렸냐고. 저는 그런 질문 되게 좋아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손님으로부터 전문가로서 어떤 자질을 검증받고 사실 그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코인은 검증하지 않고 딱 결정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따라가는 것에 좀 차이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재미있네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좀 짧게 덧붙이자면 어떤 한 분야를 가지고 아주 깊게 파서 연구를 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바이타민 B에 대해서 너무나 연구를 잘하셔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바이타민 B가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고 어떤 사람한테 덜 필요한지 뭐 혹은 어떤 또 다른 과잉이 될 수 있는지, 그렇죠. 이런 분야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체계를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투자를 하시게 되더라도 나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야라고 하시더라도 재정이라는 곳이 꼭 그렇게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리스크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돈을 언제 찾아 쓸 것인지, 과연 얼마가 내가 필요할 것인지,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지, 내가 다 쓰고 사망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림을 봐드릴 수 있는 이제 저희 같은 재정 전문가하고 상담, 그냥 무료 상담이에요. 상담도 지금 하시든 안 하시든 네. 서영 씨 말 중에 되게 재밌는 말기가 제 귀를 탁 네. 찍어요. 어떤 네. 말일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재정을 내 돈을 가지고 네네. 어떻게 내가 이걸 쓰고서 죽을 것인가. 음. 근데 대부분의 한인 분들은 1세 분들의 특징이에요. 네. 다 이래요. 야,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내가 저기 너 좀 있으면 뭐 이거 모두 해주고 말로 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내가 집도 한 채 사주고 뭐 내가 너 시집 갈 때 모두 해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는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가장 나쁜 거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게. 그리고 실현성이 없는 내용을 말로 한다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아시는 아주 지혜로운 슬기로운 시니어신데 그 집은 유독 형제간의 우애가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려고 모든 사람들이 덤벼들어요. 저 알 것 같아요. 그런지 저 이유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애들 만나는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뭐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재정 상담을 통해서 이거 다 계약으로 문서로 다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문서도 사실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있죠. 자녀분들이 효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지혜로우신 거예요. 맞아요. 현명하네요. 그러면서 절세도 하고 그다음에 남겨줄 때 들어가는 세금도 피하고
본인도 편하고 그 좋은 할아버지 되고 그러니까 그 집은 난리가 나. 근데 이제 이게 말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너 좀 있으면 뭐 하나 사주고 한 10년 20년 기다려봤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정리를 못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도 많이 정리하기 전에 어느 순간에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자녀분들한테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가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또 그 말씀하시니까 연관돼서 또 이런 손님이 계세요. 시니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손님인데 실제로 시니어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너무 만족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컴에 따라서 렌트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인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조금 해놓으셨는데 네네. 결국에는 캐시로 집에다가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캐시 집에다가 다음번에 저 이런 얘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캐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캐시. 근데 이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나중에 내가 사망하고 나면 우리 딸이 와가지고 정리하면서 보실 거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파트 매니저나 관리인이 먼저 그걸 맞아요. 발견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따님은 실제로 엄마가 그 매트리스 밑이나 다른 데다 넣어놨던 것조차도 사실은 모를 수가 있다라는 모르죠. 거죠. 맞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런 경우 많아요. 이게 정말 비일비재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이거 좀 고인이 돼서 그렇지만 엄청나게 돈이 많으신데 재산 준비를 안 해놓으신 거예요. 재정 플랜을. 네네. 우리 돈이 선영 씨 많으신데. 같이 아니 그래서 다 한 줄 알았어.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실제로 그 재산의 향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죠. 물론 네. 이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서 찾으면 찾겠지만 찾겠지만 이게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슬기롭지 못해요. 비용과 시간을 더 들어가게 되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희망 고문 말씀하셨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로를 찾아서 헤매야 그러니까 되는 있을 거야. 이런 게 되는 거죠. 좀 부모님이 남겨두셨을 있을 거야라고 근데 생각을 그게 하시고. 결국은 그 식구 안에 감정 소모와 그다음에 맞습니다.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에 금이 가요. 그러다가 만약에 지금 아까 정리 못해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분들은 세금 폭탄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지? 가만히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상속세를 내야 돼요. 나는 비리 관심이 날라오게 없어도. 되죠. 네, 빚도 있고.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것을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내야 돼. 이거 내가 지금 세금을 내야 되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상속도 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내가 됩니다. 그냥 유언장에 내 나름대로 노트를 써놨어. 내가 노트에다가 다이어리에다 적어놨으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와서 그거를 잘 나눠서 찾아갈 거야.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근거 없는 희망인 거죠. 네. 야, 지금 시간이 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됐네. 시간이 자, 이제 오늘 벌써 한 가지만 딱 갔습니다. 여쭤보고 갈게요. 네. 오늘 세미나 있으시니까 제가 네네. 궁금한 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한인타운에 좀 슬기로운 시니어들 화두가 뭐냐면 IRA예요. IRA. 네. IRA. 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어허. 401k도 해당이 되는 게 지금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40대 50대도 있어요. 그래서 401k와 IRA만 조금 비교 좀 해주시고 좋습니다. 당장 그리고 요것만 오늘 어쨌든 하고. 세미나가 또 있어서 네네. 그것도 좀 광고해 주시고요. 오케이. 예. 일단은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그래서 네. 개인 은퇴 구자죠. 그렇죠. 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그러니까 인컴에서 어느 정도 지금 50세 이상은 올해부터 8,000불이 되고요. 2024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내 인컴에서 8,000불이 제해지게 되고 나머지 돈이 인컴으로 보고가 되니까 텍스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축을 하시게 되면 이자를 받아서 보통 59.5세 이상이나 아니면 73세까지는 꼭 반드시 찾아 쓰셔야 돼요. 이 돈을. 그러면서 세금을 조금씩 내시면서 찾아 쓰는데 이제 쉽게 표현하면 세금 낼 돈으로 은퇴 플랜 준비하십시오. 세금만 내시지 말고, 왜냐면 세금 많이 내신다고 해서 소셜연금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는 이미 슬기로운 시니어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거든요. 수없이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401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서 보통 네. 그 고용주가 사업주가 셋업을 해주는 건데 나의 월급에서 몇 % 정도를 내게 되면 이제 좋은 직장 같은 경우는 인플로이가 다시 말해서 고용주가 그에 매칭을 해줘서 그만큼의 돈을 넣어주는 직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와, 이건 완전 프리머니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개인 소득의 세금이 떨어지고 내 어카운트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고 직장을 나오시고 은퇴하실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401k를 만약에 누군가가 셋업을 하겠다 근데 나는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할 거야 라고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만약에 우리한테 당신의 월급에서 소셜 텍스를 내가 떼어갈까요 말까요 당신이 알아서 저축을 하시겠습니까 떼어갈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까요 라고 하셨을 거예요. 강제 조항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나마 소셜 연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401k는 거기에다가 특별히 고용주가 또 프리 머니를 얹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요즘 이제 아시겠죠? 참고사항으로 이분 실리콘밸리도 고용주 매칭이 많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무지하게 없어졌어요. 매칭해 주는 것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거의 없다고 없죠. 보시면 네.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네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1k 어카운트를 셋업해 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활용하시길 바라고 반면에 내가 얼마까지 넣을 것인가는 나중에 텍스를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은퇴했는데 401k에서 찾아 쓰려고 보니까 텍스가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반효과적인 그런 역효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상담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내시는 게 좋을지 저희들이 좀 보아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401k나 IRA를 은행에다 넣어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은퇴하시고 나셔서.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자를 못 받습니다. 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롤오버 한다고 그러거든요. 옮기실 수가 옮긴다.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이자에 내가 전문 원하는 용어가 막 상품으로. 나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거기가 이제 사실 하시면 지금 됩니다. 선영 씨가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네.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도 이래요. 나 그까짓 건 401k 근데 나중에 세금을 맞아. 때려 맞아요. 세금 때려 맞고 나면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세금을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서 맞아요. 6천 불을 내라고 그래? 열받는 그때 401k를 들어요. 이제 디덕션 하려고. 그제서야. 그제서요.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느끼는 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저는 IRA로 롤업을 하려고 그래요. 가장 큰 이유가 401k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마음대로 정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식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매일 앉아서 내가 주식 시장의 현황을 보면서 하지 않는 이상 네. 실제로 못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은퇴 플랜이라는 거는 무조건 안전하게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떨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가지고 은퇴를 준비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401k 가지고 있는 돈 옮기시는 거, 근데 텍스 내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롤오버 하시는 거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그것도 나이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일하고 있는데 그 전에 직장에 401k가 있는 거 그냥 놔두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아 401k 부모가 없는 거죠. 돈 고아예요? 집어 넣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옮길 수가 있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장을 다니는데 401k가 한 3만 불이 있어요. 네. 근데 B란 거의 퇴사하고 B라는 직장으로 갔어. 네. 근데 그 돈은 진짜 고아가 돼 있어요. 몇 년 동안 맞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그건 그냥 것들 묻어 있는. 그건 롤오버가 되는 거예요. 롤오버 할 수 있고요. 네. 보통 지금 직장으로 롤오버도 가능하고 따로 아니면 IRA로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따로 IRA를 만드는데 이자가 좋은 곳을 이제 찾아가지고 옮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이자가 좋은 곳을 찾아가고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게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사실은- 그러기도 하고 네. 근데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좀 배움에 목말라 계셔요. 네, 그러니까 음. 좀 많이 좀 이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네네. 통해서 좀 어쨌든 좀 그 정보나 지식을 좀 받으셔야 하는데 네네. 마침 오늘 또 세미나가 세미나 있다고 네네. 하니까 공지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제가 이제 슬기로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로 왔습니다. 아이고, 부에나팍에서 하고요. 부에나팍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데 6688 비치 블루버드예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알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부에나팍의 그 소스몰 있지 않습니까? 예, 좋죠. 거기서 맞아요.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지금 11시에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요. 네. 1시에는 생명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리빙 베네핏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2시에는 연금 플랜 뭐 401k를 어떻게 롤오버 한다라든지 이런 거 아이라를 어떻게 롤오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저희가 콜라보로 여러 명이서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방송이 끝나면 내려가서 저도 세미나를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오시면. 훅 하고 한번 들어갈게요. 저희가 네. 지금 제 생각은 저희 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재정 상담에도 관심이 많은데 우리 그 사람이 되면은 우리 슬기로운 시니어 캠프 분들만 모셔놓고도 좀 특별한 강좌 가능하시겠어요? 그거 너무 필요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우리끼리만. 그러면 네. 아니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 오시는 분들 비슷해요. 성향이 네. 되게 비슷하고 그다음에
좀 지혜로우신 분들이라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우리가 이런 교육을 자꾸 하니까 음. 이제 우리가 좀 초보를 벗어나서 우리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재정 설계 코치 문서영 씨의 코치를 좀 받아서 내공을 좀 쌓은 다음에 이제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네. 날 좋은 날 우리가 좋습니다. 커피 날 한 잔 잡죠? 마시면서 예, 날 잡겠습니다. 날 잡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세미나나 뭐 여러 가지 혹시 연락처 하나 남겨주시면 그럴까요? 전화하시고 예약하시고 가셔야 될 것 네, 같아서 맞습니다. 예,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전화번호는 626-827-9599 626-827-9599번이고요. 네. 혹시라도 현장에 그냥 워크인으로 오시는 분이라도 누구가 초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문선영 이렇게 문선영.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듣고 제가 왔어요. 우연히 맞습니다. 문선영 씨 광고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라디오에서.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30년 동안 앞으로 더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유 어리시죠. 30년. 와, 그래서 믿음이 확 가더라고. 자 여기서 어. 저도 브라이언 코치께 여쭤볼게요. 우리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어떻게 우리 문선영 대표를 그래도 영입을 해서 아니, 또, 예, 보니까 우리 좀 슬기롭게. 코치를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재정 왜냐하면 코치. 재정 코치 좋고 일단 하면 알잖아요. 아. 그러니까 상당히 내공이 깊으신 분이고 맞습니다. 일단 말도 잘하셔. 왜냐하면 이게 남들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면 뭐예요? 꾀지를 깨면 보속이지.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시니어 캠프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떡소리 나가지고. 네. 정말 다행이고요. 오늘이 인터뷰 자리였군요. 제가 네. 몰랐었습니다. 모르셨어요? 와, 오늘이 약간 오늘 이게 합격을 할 검증 것인가 말 자료였습니다. 것인가 하는 그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저 재정 전문 패널로 오늘 영입하게 됐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여러분들도 항상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캠프 함께 하시면서 또 재정까지 이제 네. 재정 코치도 저희가 얻었습니다. 돈이 제가 시니어 돈이에요. 맞아.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우리 힘 없어요. 네. 오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네.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문희 감사합니다. 형님. 네, 땡큐. 자리 만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코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